우리는 여전히 국내산이라는 라벨이 붙은 배추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맛있는 김치를 담글 희망을 품고 구매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친숙해 보이는 그 겉모습 뒤에는 쓰디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어쩌면 몇 달 동안 바다를 떠돌며 우리 전통 김치와는 다른 운명을 지닌 배추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의료업에 종사해온 저는 식탁 위의 작은 재료 하나가 우리 각자의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한국인이 거부할 수 없는 밥상의 영혼과도 같은 채소, 바로 배추에 관한 것입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생 공직에 헌신했던 김 선생님은 은퇴 후 매 김장철마다 가족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랑과 세심함으로 선생님은 항상 직접 재료 하나하나를 고르고 정성껏 다루며 대가족에게 가장 완벽한 김치 맛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선생님은 최고급 재료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시골 장터까지 찾아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고산지대 고급 배추라고 광고하는 배추를 사왔습니다. 그 배추들의 겉모습은 정말 싱싱하고 아름다웠으며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 곧바로 발생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배추는 소금물에 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0시간이 지나도 마치 끈질긴 방수포처럼 모든 노력에 굳건히 저항하며 여전히 뻣뻣했고 물을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갔지만 며칠 후 냉장고에서 꺼내보니 양념은 배추 잎 표면에만 겉돌 뿐 속 깊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배추는 부드럽지도 아삭하지도 않고 마치 고물을 씹는 듯 질기고 이상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혹시 소금을 너무 적게 넣었나 아니면 양념이 상했나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그 배추는 처음부터 김치가 될 운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보십시오. 관세청 통계만 보더라도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량은 단 1년 만에 2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4,000톤 이상의 배추가 바다를 건너 우리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량이 모두 대형 공장으로만 흘러갈까요? 안타깝게도 그중 일부는 이익을 좇는 자들의 손을 거쳐 교묘하게 화장되어 겉모습을 바꾸고 우리 시장에 몰래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배추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발효되어 유명한 김치 맛을 내기 위해 태어났고 다른 종류는 먼 운송과 긴 보관 기간을 견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핵심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김 선생님처럼 김장 한 철을 망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건강까지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보기에는 국내산 같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진 가짜 배추를 단 3초 만에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식만 잘 익히면 김장철에 절대 속지 않고 우리 몸에 정말 건강하고 적합한 배추를 자신 있게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밥상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 선생님의 배추는 왜 소금물 속에서 시체처럼 뻣뻣했을까요? 그 겉모습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배추의 뿌리 부분과 겉잎에 난 상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 선생님이 속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 배추들이 화장품이 얼굴의 결점을 가리듯 진실을 숨기기 위해 아주 예쁘게 화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배추를 고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깨끗한 겉모습에 속는 것입니다. 국내산 배추가 밭에서 뽑히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농부들은 날이나 칼로 뿌리 부분을 힘껏 자릅니다. 그래서 뿌리의 단면은 되게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선함의 증거이자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게다가 겉잎을 자세히 살펴보면 짙은 녹색에 두껍고 흙이 약간 묻어있는 잎이 한두 겹 보일 것입니다. 이 겉잎들은 운송 과정 내내 속배추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향 땅에서 갓 뽑아 올린 배추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이 산 화자만 배추는 어땠을까요? 첫째, 뿌리 부분의 단면이 마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뿌리 주변에는 흙 한 점 묻어있지 않았고 칼로 깔끔하게 자른 듯 깨끗하고 정돈된 절단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주된 이유는 식물 검역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흙에 위험한 해충과 병원균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묻은 식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배추를 배로 운송하려면 뿌리에 붙은 흙을 모두 제거하고 완전히 세척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대신 기계를 사용하여 뿌리 부분을 매우 깨끗하고 평평하게 잘라내어 효율성을 높입니다. 뿌리가 매끈하다는 것은 이 배추가 장거리 운송을 위해 기계로 검역 수술을 거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아직 눈치채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 대부분의 겉잎이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짙은 녹색의 겉잎이 두세 겹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산 배추는 거의 연한 녹색의 속잎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 중국산 배추는 겉잎이 없을까요? 겉잎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쉽게 시들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의 관점에서 겉잎을 많이 제거할수록 제한된 선박 공간에 더 많은 배추를 실을 수 있고 무게를 줄여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겉잎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은 며칠 동안 바다를 떠돌며 신선도가 떨어진 배추의 상태를 감추는 화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배추 중 겉잎이 하나도 없고 연한 노란색의 속잎이 훤히 드러난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셋째, 배추의 전체적인 모양도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의 배추는 국내산 배추처럼 길쭉하지 않고 양옆으로 둥글고 통통하여 양배추와 비슷했습니다. 국내산 배추는 대개 길쭉한 타원형으로 자라지만 많은 중국산 배추 품종은 짧고 둥글게 자랍니다. 이것 또한 장거리 운송과 포장에 편리하도록 개량된 품종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산지 표기만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배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추 뿌리에는 나는 장거리 비행을 거쳤다고 고발하는 듯한 기계적인 절단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겉잎은 나의 신선도는 떨어졌다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화장 기술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 두 가지 시각적인 단서, 즉 매끈한 뿌리와 제거된 겉잎은 중국산 배추를 구별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배추 세포 속에 숨겨진 깊은 과학적 이유, 즉 이 배추가 김치를 담그는데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발효 과정의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들의 밥상을 지켜주세요. 댓글에 공유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주시면 우리는 함께 격려의 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김 선생님의 배추가 왜 소금물 속에서 시체처럼 뻣뻣했는지, 그리고 겉잎과 뿌리가 왜 그렇게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각적인 단서들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효의 비밀입니다. 왜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우리가 원하는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 맛을 얻을 수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배추 품종의 본질적인 차이, 구체적으로는 세포 구조에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산 배추는 고급 실크 옷과 같습니다. 섬세하고 부드럽지만 섬유 조직 사이에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산 배추는 질긴 나일론 작업복과 같습니다. 세포 구조가 빽빽하고 단단하여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쉽게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김치를 담글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섬유질의 차이입니다. 중국산 배추는 장거리 운송 중 쉽게 물러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섬유질이 더 많고 질기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 단단하고 두꺼운 섬유질층은 소금물에 절여도 세포 조직이 쉽게 파괴되는 것을 막습니다. 마치 나일론 작업복이 물에 젖어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김 선생님의 배추가 뻣뻣했던 이유이며 양념을 발랐을 때 양념이 단단한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대만 겉돌았던 이유입니다. 둘째, 영양 성분과 발효 환경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내산 배추는 수백 년 동안 김치를 담그는 것, 즉 발효를 주된 목적으로 개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배추에는 발효 과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글루코시놀레이트, 라는 화합물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게 들리나요? 간단히 말해 그것은 항암 화합물입니다. 배추와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배추는 특히 이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화합물이 우리가 김치를 담그고 발효시킬 때 유산균이 번성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것이 국내산 배추로 담근 김치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운송과 보관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진 중국산 배추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발효 촉진 성분의 함량이 국내산 배추와 다릅니다. 그것들은 김치처럼 유산균으로 활발하게 발효되는 식품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유산균이 충분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고 배추의 섬유질층이 너무 단단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 맛을 얻지 못하고 대신 질기고 불쾌한 맛이 납니다. 마치 김치가 발효되지 않고 단순히 시큼한 맛으로 변질되는 것과 같습니다. 김 선생님의 김장 실패는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배추 품종의 화학적, 생물학적 설계 차이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배추의 겉모습만 보고 구매한 것이 결국 핵심 과정인 발효를 망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눈속임에 속지 않고 우리 건강과 음식의 맛을 진정으로 지켜줄 배추를 고를 수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시장에 나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명확한 행동 지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붓는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산 배추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 세포 구조까지도 우리 전통 김치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장에 나갔을 때 판매자의 말이나 원산지 표기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눈으로 직접 진정한 국내산 배추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과 우리 모두가 다음 김장철에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린 3단계 탐정법을 지금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원인들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 3가지 행동 지침만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첫째, 뿌리의 상처를 확인하세요. 배추를 들어 뿌리 부분을 뒤집어 보세요. 뿌리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흙과 거친 절단면입니다. 진정한 국내산 배추는 뿌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하고 흙이 묻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나드로 단번에 잘라낸 듯한 거친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뿌리 부분은 되게 얇고 작으며 길이가 3cm를 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배추는 뿌리 부분이 너무 깨끗하고 산업용 기계로 자른 듯 매끈하고 평평한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이 전혀 묻어있지 않고 뿌리 지름이 4cm보다 두껍다면 장거리 운송을 위해 기계로 처리된 중국산 배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매자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식품입니다. 자신 있게 뿌리를 확인하고 흙이 묻어있다면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둘째, 겉잎과 속잎의 색깔을 대조해보세요. 겉잎과 속잎의 색깔은 배추가 얼마나 신선한지, 어떤 품종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진정한 국내산 배추는 짙은 녹색의 겉잎이 두세 겹 붙어 있어야 합니다. 겉잎을 살짝 들쳐 속을 들여다보세요. 속잎은 병아리 색깔처럼 진하고 밝은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국내산 배추는 충분한 햇빛을 받아 속잎이 특유의 진한 노란색을 띱니다. 의심스러운 배추는 대부분의 겉잎이 벗겨져 연한 녹색의 어린 잎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을 들여다봤을 때 연한 노란색, 크림색, 심지어 거의 흰색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운송비 절감을 위해 겉잎이 제거되었거나 보관용으로 개량된 품종 자체의 특성상 노란색이 덜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허락한다면 반으로 자른 단면을 살펴보세요. 국내산 배추는 잎이 틈새 없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반면 중국산 배추는 속이 덜 차 있거나 양배추처럼 잎이 둥글게 말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원산지 표기를 다시 확인하세요. 가게 앞에 국내산이라고 크게 적힌 간판만 보고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역 이름을 확인하세요. 해남, 고창, 평창, 항구과 같이 배추가 온 구체적인 지명이 작은 글씨로라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만적인 공급업자들은 대개 국내산이라는 모호한 단어만 사용하고 구체적인 지명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농부나 상인들은 자신들의 제품의 자부심을 가지고 원산지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팁이 있습니다. 배추를 살 때 손으로 만져보세요. 국내산 배추는 잎이 부드럽고 쉽게 구부러지며 촉촉함이 느껴지는 반면 중국산 배추는 되게 두껍고 단단하여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 선생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배운 후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시장에 갈 때마다 겉모습만 보고 이거 국내산 맞죠? 라고 묻는 대신 조용히 배추를 뒤집어 뿌리를 확인하고 속잎의 색깔을 대조하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배추를 골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잔류 농약 걱정 없이 배추를 안전하게 세척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김 선생님이 이 모든 과정을 훌륭하게 마치고 가족에게 최고의 김치를 선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 즉 안전한 세척 방법과 최종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단계 탐정법을 바로 실천하실 분은 댓글에 숫자의 초를 남겨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72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식탁 위의 배추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김장 실패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제가 공유한 간단한 구결 방법들과 마지막 세척 비법 덕분에 두 번째 시도에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제 김 선생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김치를 성공적으로 담글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바로 올바른 세척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추를 씻을 때 식초나 소금을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담금 세척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특별한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대야나 싱크대에 물을 가득 채우세요. 배추 한 통 또는 반 통을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넣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1분 동안 두세요. 1분 후, 물속에서 배추를 부드럽게 흔들어 씻으세요. 물을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채워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담금 세척법만으로도 배추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의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깨끗한 물에 여러 번 담그고 꼼꼼히 씻는 것이 소금이나 식초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 모든 단계를 실천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뿌리의 매끈함, 겉잎의 유무, 속잎의 노란색을 꼼꼼히 확인하여 국내산 배추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담금 세척법으로 배추를 3번 씻었습니다. 그렇게 담근 김치는 절이는 과정부터 달랐습니다. 소금물에 넣자마자 배추 잎들이 부드럽게 휘어지고 가라앉았습니다. 양념을 버무릴 때는 마치 실크 옷에 스며들던 양념이 속 깊이 배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선생님의 손주들이 김치를 맛보고 할아버지 김치 맛이 돌아왔어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뿌리만 보고도 맛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공유한 정보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음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배추를 고를 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뿌리의 거친 단면과 흙 묻은 흔적을 확인하세요. 매끈한 뿌리는 장거리 비행의 증거입니다. 둘째, 진한 노란색 속잎과 짙은 녹색 겉잎의 유무를 확인하세요. 이것이 바로 발효 과정에 최적화된 국내산 품종의 특징입니다. 셋째, 구매 후에는 담금 세척법을 3번 반복하여 잔류 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귀중한 재료입니다. 좋은 배추를 고르는 것은 곧 1년 내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오늘 제가 공유한 지침들을 실천하여 맛과 건강을 되찾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배추를 고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시고 함께 격려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